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데이터 공인인증 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하고요. 오늘 교육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주 빡세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끝날 때 가실 때 오늘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겠기에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따보셨어요? 자격증 따보셨는데 따지만 집에 가져다 두시고 장롱 안에 넣은 자격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 공인인증 평가사 자격증은 오늘 따시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지갑에 수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그런 내용을 제가 특별 강연으로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집에 갖다 넣어둔 것은 이것이에요. 시험에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에게 그 많은 공부를 가르치고 그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 진출해서 아무 쓸모없는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인인증원 평가사 자격증은 3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렇게 평가, 거기에 통과하는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 업무에서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가 가지고 가는 가치관이고 목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래는 시험이 다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 명 강사님을 모시고 간략한 우리 데이터 공인인증원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바로 시험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그게 끝나면은 아마 오전 점심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험 합격률은 거의 한 92% 정도 합격이 됐었고요. 탈락자들은 다음번에 여기 돈 안 내고 오셔가지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한 2-3분 정도 이 정도 숫자에서는 한 2-3분 정도가 탈락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이따 시험 보실 때 꼼꼼하게 눈만 크게 뜨고 잘 봐도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됐고 오전 끝나고 나면 식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아마 배달이 와서 식사가 되어질 거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는 오후에 부자 특강을 1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위 1%들만 듣는 백화점에서 듣는 1% 부자 특강을 거기에 넣어서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세무사들이 저 아는 친구가 세무사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세무사가 되고 나더니 얼마 안 있어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 주변의 고객들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 공인인증 평가사들은 최고의 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거기에 여기 명품, 다이아몬드 이런 부분들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물건들, 도자기라든지 아주 고부가가치의 물품들을 등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도 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자 특강은 1시간 정도 진행되고, 마무리로 제가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이터 공인 인증원으로서 평가사 등기사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시험 오전에 보고 가신 분들 계셔요. 지난번에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시험을 여기 치렀는데 합격을 했는데 다 안 드렸어요, 자격증을.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계시다가 한 3분이 밑에 카페에 가가지고 데이터 공인 인증원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오후 내 토론을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토론해갖고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육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대안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일 뿐이고 회사에서는 정말 대단한 가치들을 가지고 가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제 제가 어느 한 분이 내가 그냥 무작위로 어제 좀 많이 뿌렸더니 전화가 오셨는데 인천에 사신다고 오늘 못 오고 바로 여기 인천 쪽에 일정을 좀 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자격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눈이 번쩍 뜨였대요. 근데 이게 바로 실소득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했더니 더 깜짝 놀랐대요. 지금 지난주 화요일날 오늘 딱 일주일 되네요. 지난주 화요일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1회의실에서 부동산 전문가 또 뭐 귀금속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토론을 내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등기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치를 토론을 했는데 그게 YTN 뉴스에 나갔어요.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 이번에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기사들도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어제 그분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게 이런 거면은 국가에서나 대기업이 바로 손대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 회사 같은 회사가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가 막힌 시스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확산이 안 됩니까? 다 무너져요. 그 이유는 저변 확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데이터 공인 인증 평가사들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이미 지점장을 전국에 480개 지점을 완료시키고 이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저변 확대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견주한다 해도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되어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함께해서 데이터 인증 평가사로서 또 등기사로서 그 역할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정말 좋은 교육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우리 강사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조희연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예,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오늘의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은 그 자체에서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만남이 정말 축복된 만남이 되시고 행복한 만남이 되시고 그 만남이 오늘의 귀한 또 행복을 이뤄가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행복을 이뤄가는 그런 만남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FT 인증평가를 자격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모셨는데 이 평가 인증에 대한 먼저 우리가 이 개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개론적인 부분과 또 오늘 나갈 출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가 다는 아니고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NFT에 관련된 것은요, 뭐 관련되냐? 이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모든 어떤 뭐 코인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어떤 그리고 NFT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블록체인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와 이 기반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블록체인이 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체인처럼 연결하여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분산 원장 기술이란 무엇이냐? 나눠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저장 데이터를 한 곳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분산해서 저장한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죠? 자, 컴퓨터에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해요. 어느 날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복구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복구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다 어떻게 분산해서 다른 컴퓨터에 다 이렇게 분산돼서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내게 이것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바로 그런 어떤 이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렇게만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그래서 분산, 나눠져 있다. 그리고 불변성,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보안성, 암호화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블록체인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블록체인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공개 블록체인, 사설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설. 예를 들면은 큰 회사라든지 그 안에서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얘기합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런 거는 이제 공동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주요 용어로는 블록,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지털 장부의 한 단위다. 그리고 노드,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나옵니다. 합의 알고리즘이 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묻는데요. 네트워크의 참여자 간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정보가 들어가고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서 어떤 뭐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그 개인정보 나는 동의를 안 합니다 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냐? 합의 알고리즘. 모든 것이 서로 간에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FT 그러면 정의는 무엇이냐? NFT는요 중요한 어떤 문제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NFT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FT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식별 정보와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소유권 증명,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소유, 나의 소유라는 어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 것을 이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명되는 것이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래가 국내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되는 그런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몇 년 전에도요, 이 NFT라는 이런 저기를 통해서 이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수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경매에 붙임으로 인해서 단돈 우리는 뭐 예를 들면 한 뭐 1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이하의 어떤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매에 붙였을 때는 그것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한 5, 6년 전에 한 몇십억의 어떤 그런 경매로다가 거래가 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NFT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어떻게 소유권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없고 오직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NFT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럼 NFT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NFT는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 및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 보안성이 어떻게 철저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투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은 NFT의 유일성, 소유권 증명 그리고 거래 기록의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이런 어떤 NFT와 블록체인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거래가 되어지기 전에 안전하다는 것이, 그리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리고 NFT 시장의 현황 및 전망. NFT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디지털 아트, 게임 아이템,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어지는 것이 예술계예요. 예술계. 왜 예술계가 이런 NFT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되어질까요? 예술인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가 중요해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가 중요해요. 이게 증명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술인들이요 이런 것에 어떤 NFT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유 작품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소유가 증명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뒷받침되니까는 더 이 상위의 어떤 그런 예술을 활동을 어떻게 더 활발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계에 이런 디지털 아트라든지 이런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어진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게 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더 큰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 및 컬렉터블, NFT는 디지털 예술 시장을 혁신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컬렉터블, 한정판 트레이딩 카드, 독특한 가상 아이템, 그러니까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죠. 희소성의 어떤 그러한 작품이나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NFT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NFT도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으로서 이제 앞으로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플랫폼, 자, 다양한 NFT 기반을 투자 플랫폼이 생겨납니다. 즉, 이 NFT 기술 이것을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담보로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로서 우리가 이것을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상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NFT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투명하고 보안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이제 작품성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은행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담보로다가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게임 아이템, 게임 다 해보셨죠? 옛날에는요 게임을 아이들만 했어요.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 게임하면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요즘은요 게임을 어른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이요 어디까지 지금 나가느냐 올림픽 종목이 또 이제 포함됐어요. 그래서 작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게임 게임을 통해서 그만큼이요 이 게임이 여기에는 뭐 아이템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과 또 여기에는 어떤 경제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게임에서 되어지는 어떤 그런 뭐냐면은 이 게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 안에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근데 안전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속기도 하고 그러는데 NFT 어떤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게 되면 안전한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 산업에도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 부동산. 아직은 이 가상 부동산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바로 이 가상 부동산 여기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트워크 안에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 가상 부동산이 실제화가 실제로 거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라는 건 이걸 거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이 제품의 추정 및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전하니까 거래의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이것이 다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그런 거래 공급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및 자격증, 개인의 신분증, 학위증서, 자격증 이제 중요 문서를 NFT로 발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공인인증 이것을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격증을. 근데 그 자격증을 뭐 농수에 넣어두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쓰려고 찾아왔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 어디서 또 내가 발급 받았는지 그걸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공인인증원에다가 등록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내가 찾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역할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NFT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FT는 이런 것에 많은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활용도가 더 확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 봤고요. 우리가 방송과 여러분이 계속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에요. 가장 우리가 좀 머리 아프고 그리고 골치 아픈 거 법률이에요. 왜냐 법률은 좀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까다롭게 생각해요. 법적인 용어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는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NFT는요 법률이 크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법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딱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존재할까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호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법, 그다음 헌법도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NFT 법률이 되어지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예요.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법들이 어떻게요?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NFT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해서, 더 이 안전함을 인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구나, 이 법이 필요하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FT 법적 지위와 관련한 여러 국가에서는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법의 기존 법률을 NFT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되기 위해서요.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그러니까는 이 개인의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보호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법, 요즘에 우리가 네트워크로다가 거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법으로다가 이것을 되어져야 그런 것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손해가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세금, 모든 거래는 뭐가 일어나요? 세금이 발생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규제, NFT가 금융상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규제가 NFT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금융규제라는 거는 금융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NFT도 이런 어떤 금융 규제의 한 부분으로다가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하는 어떤 그런 이제 법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저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인정보 보호라는 겁니다. 내 것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NFT 관련된 법적 분쟁 및 해결 방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전하게 잘 되어지면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또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과 규제, 그리고 저작권 침해, 사기거래 방지,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FT 등기 실무입니다. 우리가 한국 NFT 공인인증원, 오늘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KNCA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게 해서 큰 카, 큰 차 타시라, 큰 차 타시라고 이제 큰 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NFT 공인인증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 등기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일한 기관인 거예요. 이런 어떤 인증원을 어떤 기관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인 것입니다. 세계도 이런 어떤 인증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카의 특징,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을 따시는 이 한국공인인증원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신뢰성과 안전성이라는 것이죠. 큰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NFT의 소유권과 진위 여부를 검증함으로 NFT 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등기 과정. 그러니까 모든 NFT 등기 및 이전 과정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NFT 등기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기 과정이 또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큰카는 사용자가 쉽게 NFT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큰카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수익이 창출되어진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NFT 우리 한국공인인증원 처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상으로다가 이 기본적인 부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갑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해가 조금 이제 안 가시고 복잡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5분 쉬었다가요 이 문제 요약 부분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 40분 들어오시면 됩니다.